늙어서 놀면 무슨 소용인가? 나는 지금 놀고 싶은데, 내가 처음에 찾은 명분은 나에겐 너무 어려운 숙제였다. 미션 임파서블, 다른 명분이 필요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걸 배우게 된다. 명분은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는 건 말이다. 명분이 없어도 원하면 일을 꾸민다. 윗사람끼리 만나 술을 마시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그렇게 말을 맞춰놓고 남들 보기에 괜찮은 명분을 만들어서 내세운다. 이런 이유로 이 회사에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명분이 확실하니 다들 불만 없죠? 참 좋은 걸 배웠다. 어른들의 세계에선 명분이 이렇게나 중요하다. 아무튼 욕망에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놀고 싶으면 놀아야지. 명분은 그 다음에 찾자. 그렇게 놀면서 찾은 두 번째 명분은 바로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한 잠깐의 방황이었다. 명분이 좋다. 그래,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설득력이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니까. 어쩌면 지금 내 방황의 이유는 모두 놀기 위한 명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냥 놀고 싶은 거다. 참 대책 없는 어른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 엄마에겐 비밀이다. 내가 놀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둔 걸 엄마는 모른다. 그냥 회사 사정도 어려워지고 그림 의뢰도 많아져서 그만둔 줄 알고 있다. 사실을 알면 분명 등짝 스매싱이 날아올 게 뻔하다. 대체 언제 철들래? 얼른 취직 자리 알아봐. 나는 일개미에서 배짱이가 됐다. 매일매일 노래를 부르며 산다. 사실 나는 언제나 배짱이가 되고 싶었다. 겁에 질려 개미가 된 것일 뿐. 이젠 겁내지 않는다. 아니, 조금은 겁이 난다. 그래도 배짱이가 좋다. 추운 겨울이 오면 어떡하냐고? 그때가 되면 작곡이라도 해볼까 싶다. 아니면 에세이라도 하나 써볼까? 제목은 하마터면 개미처럼 살 뻔했다가 좋겠다. 혹시 아나? 베스트셀러라도 돼서 놀고 먹을 수 있을지? 내가 책을 낸다고?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냥 놀고 싶은 주제에 배짱이답게 맥주나 마시자. 퇴사의 맛. 퇴사는 달콤하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나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끝. 그거면 설명이 끝난다. 월요병?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 더는 달력에 빨간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체크하지 않는다. 싸게 나온 항공권을 발견했다고? 날짜를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사면 된다. 언제든 떠날 수 있으니까. 싫어도 봐야 했던 그 인간들? 안 봐도 된다.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난다. 평일 낮에 돌아다니면 한가해서 좋다. 단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면. 하루의 3분의 1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다. 니체. 눈이 번쩍 뜨이는 달콤한 맛. 그 맛은 자유의 맛이다.
노예처럼 살아왔던 오욕과 치욕의 세월.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던가? 나는 오랫동안 회사의 노예였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이런 자유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처음엔 퇴사의 달콤함에 취해 마냥 좋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게 된다. 달콤함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자유가 밥 먹여주지는 않는다는 걸 말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달콤했던 자유는 순식간에 맛이 변하고 만다. 불쾌한 불안의 맛. 그 맛이 느껴지면 뇌에선 괜히 퇴사했다는 후회가 마구 분비된다. 달콤함은 끝났다. 아, 고작 이 짧은 달콤함을 즐기려 퇴사했던가? 이제 나는 회사의 노예가 아닌 불안의 노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의 브룩스라는 인물이 나온다. 젊은 시절 감옥에 들어와 50년 이상 장기 복역하고 이제는 호호 할아버지가 된 인물이다.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50년을 모범수로 살아온 브룩스. 그런 그가 동료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가석방 소식을 듣게 됐기 때문이다. 브룩스는 자신을 감옥에서 내쫓지 말라고 울부짖는다. 감옥에서 나가 자유의 몸이 된다는데 그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두려워한다. 산으로 간 호랑이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을 것이 뻔하다. 브룩스에게 출소는 바깥에 나가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친구도 여기 감옥에 있고 바깥엔 아무도 없다. 감옥이 곧 집이고 감옥에서 지금처럼 살다가 죽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 바깥은 자유가 아닌 공포 그 자체였다. 이 철책은 웃기지, 처음엔 싫지만 차츰 익숙해지지.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벗어날 수 없어. 그게 길들여지는 거야. 출소한 브룩스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너무나 변해버린 바깥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택하고 만다. 길들여진다는 건 이렇게나 무섭다. 나는 브룩스가 된 기분이다. 이제 어떻게 살지? 한 달을 잘 버티면 돈을 받던 회사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바깥 세상에선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선 버틴다고 돈을 주지 않는다. 인정하기 싫지만 나는 노예 생활에 길들여졌다. 아, 망했다. 이토록 불안한 자유라니? 나 자유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실연의 아픔, 프리랜서, 어딘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삶, 알람 같은 건 맞출 필요도 없고 온종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상사의 눈치 볼 일도 없는 삶은 얼핏 좋아 보이지만 직접 겪어보면 더 좋다. 물론 돈을 벌어야 하지만 나처럼 부지런히 그림을 그려 홍보하지 않는 날라리 작가는 의뢰가 별로 없어서 돈 대신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얻는다. 응? 이거 좋은 거 맞나? 자유로운 시간이 많은 건 참 좋은데 문제는 언제나 돈이다. 회사에 다닐 땐 비록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달마다 들어와 통장이 다시 채워지니 괜찮았는데 프리랜서에겐 월급이 없다. 몇 개월씩 수입이 없어서 줄어드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다.
늘지 않고 줄어드는 통장 잔액은 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가끔은 인생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기분까지 드는데 어쩌다 통장 잔액의 숫자가 내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어버렸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줄어드는 통장 잔액은 한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다. 와, 줄어든다.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망했다. 나는 불안하다. 그렇다. 프리랜서의 삶은 불안하다. 아마도 이런 불안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겠지? 나 역시 그랬으니까. 내가 다니던 회사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사였다. 일이 많을 땐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하지만 일이 없을 땐 놀아도 눈치를 주지 않았다.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 안에서 뭘 하든 상관없었다는 이야기다. 한동안 회사에 일이 없던 시기가 있었는데 나는 그때 매일 의미 없이 컴퓨터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영화도 보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인터넷 유머를 다 훑어보아도 시간은 더럽게 안 갔다.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좋겠다. 그러나 나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것이구나. 마치 책상 앞에 앉아있는 고문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월급이 입금됐다. 그 돈은 나의 자유와 맞바꾼 것이었다. 일의 양이나 질과는 상관없이 한 달 동안 자리를 지키면 똑같은 액수의 월급이 들어온다. 결국 직장인들은 자신의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게 아닐까?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편하게 돈을 벌었으니 큰 이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겐 커다란 답답함으로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월급을 포기하지 못하고 책상 앞에 묶여 있었다. 누가 나를 묶어놓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답답했다. 애증의 월급. 프리랜서가 된 지금은 자유로운 시간이 많다. 그러나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기 위해선 비용이 든다. 내가 자유를 팔아 모아뒀던 돈을 고스란히 다시 자유를 사는데 쓰고 있는 셈이다. 참 아이러니하다. 그러고 보면 직장인들이 자신의 자유를 팔아 번 돈을 열심히 모으는 이유도 나중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가 아닌가? 결국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은 다시 자유를 사는데 쓰이게 될 테니 지금의 내 상황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인생은 커다란 모순처럼 느껴진다. 이걸 누구에게 따져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월급과 이별했다. 가끔 그녀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곤 하는데 그럴 때면 그녀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도 있다. 그녀가 주던 안정감. 하지만 그녀는 나를 너무 구속했다. 이미 헤어진 여자를 떠올리면 뭐하나? 지금 나에겐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 그녀의 이름은 자유다. 가끔은 날 불안하게 만들지만 구속하지 않아서 좋다. 연애를 하려면 데이트 비용이 든다. 전 여자친구와의 연애에선 자유를 비용으로 냈고 현 여자친구와의 연애에선 돈을 비용으로 낸다. 어떤 연애가 더 낫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현재 애인에게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내가 가진 자유를 사랑해야겠다. 지금처럼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돈도 계속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어쩌면 욕심이다. 운 좋은 누군가는 둘 다 가질 수 있겠지만 나 같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나는 돈과 자유 중에서 자유를 선택했다. 월급을 포기하고 그만큼의 돈을 써가며 매달 자유를 선다. 내 돈 주고 산 자유니 당당하게 즐기지 못하면 돈이 아깝다. 그러니까 통장 잔액은 그만 확인하고 좀 놀아라. 불안해하지 말고 정 불안하면 돈을 벌던가. 아직은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걸 보니 버틸만 한가 보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그럼 이제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겠다. 돈이 아깝지 않도록. 어릴 땐 어른들이 못 놀게 해서 못 놀았지만 어른이 되면 조금은 선택권이 있을 줄 알았다. 놀고 싶으면 놀 수 있는 어른이니까. 그러나 어른이 되고 보니 어째 더 못 노는 것 같다. 누가 못 놀게 하는 것도 아닌데 못 논다. 이젠 어른이 된 내가 나 자신을 못 놀게 한다. 확실히 어른들은 노는 걸 싫어한다. 나를 채우는 시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내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다. 아무래도 회사에 있는 시간은 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해야 할 일로 가득하니까. 퇴근 후의 시간은 유난히 빠르게 흘러간다. 책. 회사에선 그렇게 더디게 가더니 내일을 위해 잠들기까지 남은 시간은 서너 시간 정도. 느긋하게 행동했다간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잠을 자야 한다. 무언가를 꼭 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뭐라도 해야 했다. 기껏해야 다운로드해둔 영화를 보거나 인터넷 쇼핑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게 전부였지만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잠들면 왠지 억울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 시간마저 아무것도 안 하면 시키는 일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버리니까. 벌써 자야 할 시간이네. 자기 싫어도 자야 해. 지금 자야 내일 일하러 가지.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을 안고 잠이 든다. 내 시간이 부족하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없다. 지금은 퇴사했으니 내 시간이 많다. 하고 싶은 걸 다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넘쳐난다. 자, 이제 무엇을 해볼까? 하고 싶었던 걸 마음껏 해보자. 응? 이상하다. 분명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하고 싶은 게 없다. 나 왜 이러는 걸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